네, 뉴스 속의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재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제시하는 키워드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것 무엇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곳을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네. 두 번째로 3대 축이 있는데 디지털, 그린,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를 꼽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들여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게 목표를 가진 이것 무엇일까요? 지난주 뉴스를 보신 시청자분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네, 정답은 한국판 뉴딜 정책 맞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직접 국민보고대회 이후 지난 16일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라면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전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또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대전환 선언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협조를 강조한 바 있는데요. 오늘 이슈픽에서는 이번 대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내용과 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지 궁금할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이 사실 굉장히 익숙해질 법도 한데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업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한국판 뉴딜은요. 그 디지털 뉴딜과 그리고 그린 뉴딜 이를 뒷받침하는 또 고용 사회 안전망 확충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디지털 뉴딜로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모든 산업 분야로 확장시키겠다는 거고요. 또 다른 한 축은 그린 뉴딜로 기후 위기에 대응할 지속 가능한 산업 분야 성장이 목표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되는 사회 안전망 확대,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네, 우선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서요, 전 국민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기초생활자 기준도 더 낮추고 이와 함께 아픈 노동자에게 주는 상병수당도 도입합니다. 네, 이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 사업에 있어서 크게 10개 산업이 소개가 됐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좀 선정이 됐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데이터댐, 스마트 의료, 그리고 그린 스마트 스쿨 등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 과제 사업입니다. 사회 안전망, 국민 체감도가 높고 대규모 지역 균형 발전 등 효과가 큰 산업을 10개를 고른 겁니다. 공공 데이터를 전면 개방해서 누구든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댐을 비롯해 학교를 전체적으로 그린 스마트 스쿨로 만드는 것, 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요, 신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 등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국가의 경제 활력을 키울 수 있는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는 산업들이 대표 과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방대해서 그 투자 규모도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총 160조 원이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그 경제 성장이나 고용 효과는 과연 얼마나 좀 창출이 될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린 뉴딜과 디지털 또 안전망 강화 분야별로 보면요.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어린이집 같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이 같은 그린 리모델링에 5조 4천억 원을 투입하고 또 전기 수소차 보급도 이런 가속화를 하는 것을 또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뉴딜에도 58조 원이 사용이 됩니다. 정부는 일자리 190만 개가 창출될 거란 목표치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자리라는 게 양보다는 질이잖아요. 정말 누구나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싶어 할 텐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정부는 이번에 디지털 뉴딜 또 이런 그린 뉴딜을 통해서요. 새로 만들려고 하는 일자리들은 아무래도 지속 가능한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발휘되면 국민들이 바라는 양질의 일자리가 대량으로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판 뉴딜의 양대 축 중 하나가 바로 그린 뉴딜이잖아요. 이 그린 뉴딜 하면 또 바로 생각나는 게 친환경차인데 여기서 이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앞으로 5년 안에 전기차의 세계 리더로 올라서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기도 했었죠. 네, 사실 뭐 얼마 전 저도 고용브리핑 365에서 수소 전기 화물차에 대해서 다룬 걸 봤었거든요. 네. 또 제가 또 수소 화물차를 직접 취재를 해보기도 했었고요. 그만큼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겠죠.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우리 자동차 수출은 반토막이 났지만 수소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는 예외 상황입니다. 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전년 대비 37% 급감을 했는데 친환경차는 36%가 증가한 2만 5천여 대가 수출이 됐습니다. 특히 전기차는 역대 수출 기록을 새로 쓸 정도입니다. 네, 이 한국판 뉴딜이 2025년까지의 장기 투자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그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사실 큰데요. 이 한국판 뉴딜이 성공을 하려면 좀 저희가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뭐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성공 조건에 대해서 일단 정부의 태도 변화 이렇게 꼽았습니다.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정부가 먼저 더 빠르게 변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3가지 기본 전제로 민관의 유기적 협력, 또 스마트 AI 정부 구현, 신산업, 신비즈니스 창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국판 뉴딜의 성공으로 우리 경제도 한층 성장하길 기대를 해보고요.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 어떤 단어인가요? 네, 재미를 사고 판다는 뜻의 펀슈머 골라봤습니다. 네. 재미를 뜻하는 펀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물건을 구매할 때 가격보다는 재미 요소를 가장 크게 고려해 소비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기존에 있던 라면이나 과자인데도 예전이랑 좀 그 포장 방법이 다른 것들이 많이 출시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뭐 유독 재밌는 포장 디자인을 가지거나 또는 컨셉을 가진 광고나 식품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패션 기업과 협업해서 자사 브랜드를 캐릭터화한 티셔츠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최신 유행에 따른 패키지 디자인을 선보이면서 컨슈머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겁니다. 네. SNS에서도 구매 인증샷을 많이 올리기도 하고요. 또 식품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워드 펀슈머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이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혁신 성장이 실현되기까지는 물론 진통도 따르겠지만요.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반전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